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쯤 됐는데 저 뒤로 보이는 좀 멀리 보이는 청와대, 청와대에 지금 검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있습니다. 물론 저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민관이라고 있습니다. 저 뒤에 여민관은 뭐냐면은 그 비서동입니다. 비서동. 참모들이 거주하는 그 사무공간이죠. 그것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 이 연풍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면회객들이 가는 그 문이죠. 그 문에서 지금 이미 제출하는, 청와대가 이미 제출하는 자료들을 수사관들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압수수색이죠. 청와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청와대에 대해서 4번째 압수수색인데 이 압수수색의 시점과 이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그 수요일에 대학살,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언론에서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전부 자천을 당했는데 월요일부터 그게 적용이 됩니다. 아직은 근무를 합니다. 그 자천성 인사를 당한 간부들이 아직은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그 팀에서 지금 어제 대통령 자문기구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오늘은 청와대를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이닥친 거죠. 그러니까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학살을 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동력이 여전히 살아있고, 자, 이렇게 계속 수사를 함으로 해서 지금 후임자들이 오겠죠. 지금 13일 월요일 되면은 후임자들이 들어와서 수사를 인수인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수사를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후임자들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압수수색은 막 들어가는 게.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은 그 자치발전비서관실 이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치발전비서관실은 과거에 그 균형발전비서관실이라고 해서 주로 그 어떤 각 지방의 그 공약들, 정책들, 그 개발 사업들 이런 것을 챙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울산시장 선거 때 그 장한석 당시 청와대 이 균형발전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 민주당 출신이죠. 장한석 행정관과 그 울산시장 그 송철호 후보 쪽에서 서로 몇 차례 만나서 서로 의논을 하고 그 정책 개발, 그 공약 개발과 관련해서 서로 논의를 했다. 그래서 청와대가 선거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와대가 가장 긴장하는 것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입니다. 조국 일가비리나 유재수 감찰무마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 수사가 급피치를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을 하면서 일종의 사실상 수사 방해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이 수사를 총지배했던 박찬호 대검 공동수사부장 제주지검장으로 발령을 냈죠. 이 선거 개입 수사를 총괄을 하다가 발령을 해서 다음 주 되면은 유배지가 돼버린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실무부장은 김태원 부장검사인데 공공수사 2부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인데 김태원 부장검사도 다음 주쯤에 있을 그 중간 간부 또 인사에서 이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관측이 나오는 건데 오늘 청와대를 기습했습니다. 자, 이른바 수요일에 대학살 이후에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겨냥을 해서 직권 남용으로 고발을 하고 또 장관 탄핵 소추를 발의하겠다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 쪽에서는 지금 압수수색에서도 보시다시피 청와대를 직접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주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후일담들이 막 나오는데 이 수요일의 대학살, 검찰 대학살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재청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거 아니냐. 청와대 안에서 다 했다. 그리고 청와대 밖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있는 그 법무부의 검찰국장,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검찰국장이 청와대 1급 비서관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 인사를 정강스카처럼 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도 패싱 당했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몇 군데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는 거의 그런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만 패싱한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도 뭐 윤석열의 내명을 거역했다 막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내용을 보면은 추미애 장관마저도 패싱하고 청와대가 수사가 특미까지 들어오니까는 청와대가 서둘러서 이 수요일에 대학살을 단행한 걸로 그렇게 좀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과정을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자, 추미애 장관은 1월 2일 임명장을 받고 1월 3일 취임식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죠. 1월 3일을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이고 또 정치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조직에 대해서 검찰에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일일이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불과 3일이니까 불과 일주일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월 7일 그러니까 나흘 후 정식 업무를 시작한 지 나흘 후인 1월 7일 오후 4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첫 대면을 하죠. 40분 동안 배석자들을 두고 상견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검찰 인사 얘기는 없었다고 법무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 인사 얘기 그때까지 전혀 없었던 거죠. 1월 7일 오후 4시면은 1월 8일 날 오후 7시 반에 인사가 단행됐으니까는 거의 뭐 25시간, 26시간 전에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6시, 1월 7일 4시에 만났는데 40분 동안 만났는데 그날 6시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내가 검찰청법에 나온 대로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내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인사안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사안, 짜놓은 인사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추미애 장관이 인사안이 없다. 인사안은 법무부에 있다. 아니죠. 인사안은 법무부에 없다. 인사안은 청와대 민정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무부에 없다. 청와대 민정실에 있다. 인사안이. 그렇다면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됐던 대로 청와대의 이광철 민정비서관 또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인사안을 짜서 딱 가지고 있고 그때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주지도 않았다는 의미가 되죠. 1월 7일 오후 6시면은 1월 8일 인사 발표 불과 25시간 전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안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것은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검찰청법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르면은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안을 만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가지고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인데 이 절차가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완전 청와대 안에서 다 한 거죠.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척건, 법무부의 핵심 척건이 관여를 했지만은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패싱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뭐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법령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 인사 주무부신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서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서 의견을 들은 후에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부합한다. 윤석열 총장이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 절차를 안 거친 거예요. 자, 다시 시간대별로 한번 돌아가서 시시각각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에게 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일반적으로 하달을 하는 그런 정황들이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가 소통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청와대의 하달을 받은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것이죠. 자, 1월 7일 6시 통화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이 민정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1시간 30분 만에 그날 저녁 7시 30분에 법무부가 대검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인사안이 우리에게 있다. 내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서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사이에 6시 추미애 윤석열 통화하고 7시 30분 법무부가 대검에 전화가 걸어서 우리한테 인사안이 있다고 하고 그 사이에 청와대가 짠 인사안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에게 전달됐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날 저녁 9시, 1월 7일 9시에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 멤버죠. 그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 날인 8일 오전 11시에 인사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1월 8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게 뭐 11시가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10시 반까지 오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요식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서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결국은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마저도 패싱하고 모든 그림을 다 그린 후에야 추미애 장관에게도 통보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검찰 조직에서 문재인의 남자로 통하는 이성윤, 인사 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 후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정황들을 살펴보면은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이석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 초안을 만들어서 추미애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직속 상관 법무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그것을 청와대에서 검찰 조직을 잘 모르는 뭐 민변 출신, 변호사 출신인 이광철, 최강욱과 논의를 했고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케이 했어. 그러고 다 결정하고 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는 불과 하루 전날 통보를 한 그런 정황들이 나온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뭐 셀프 중앙지검장이 됐죠. 핵심 조직 그 검찰의 넘버 2 중앙지검장이 됐는데 이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낙점을 했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이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그 밑에서 아마 이것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동문이니까 끌어들였겠죠. 그 밑에서 민정수석실 특감 반장이었습니다. 특별감찰관 반장. 자, 이런 인연으로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는데 이성윤의 역할을 무엇일까? 청와대가 지금 수사팀의 수뇌부를 잘라내고 조만간 중간 간부를 인사를 단행을 한다고 해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멈추질 않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검사들, 간부들도 다 자존심 있고 명예가 있는데 그냥 멈추지는 않죠. 그 경우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본인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직접 수사를 지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이성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선 차관관 격인 윤석열 그리고 일선 대대나 중대장 격인 간부들이 서로 직거래해서 청와대를 수사하는 데 대해서 중간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중간에서 그것을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역할을 이성윤이 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법무부의 실세국장이 정치권에서 온 장관 추미애를 패싱을 하고 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윤석열까지 패싱을 하고 청와대와 교감을 해서 짠 인사안 그것이 결국은 수요일 밤에 대학살에 나온 그 인사 리스트 아닌가 그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요일 밤에 검찰 학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이미 치열한 치밀한 시나리오가 법무부 검찰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 사이에서 작성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